네, 그동안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에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자, 특검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바꾸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자, 백성훈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조용히 순순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 최순실 씨가 저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불출석 하겠다고 하면서 또 시간을 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최순실 씨는 어차피 자기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받아서 48시간 조사를 받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서 뭐 또 거부하는 모양새를 자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자기 향후 그 재판 일정에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나 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지금 청와대가 박근혜 통해 대면 조사를 일단 오늘 거부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날짜를 가지고. 예. 근데 최순실 씨가 오늘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부분은 뇌물죄 부분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알선수재 부분 받았고 예. 업무방해 혐의 이제 이대 관련된 걸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특검이 이제 최순실 씨에게 물어보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할 텐데 특검이 뭘 들고 있는지 최순실 씨가 알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어서 이게 저도 이런 음모론은 정말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특검이 눈초를 뇌물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했고 어느 정도 네. 증거를 수집했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대통령 측에 좀 정보를 흘려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순수하게 설이 나온다는 그런 거죠? 설이 나온다는 건데 예. 그게 좀 묘하게 맞물리는 게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죽어도 안 나간다는 특검을 순순히 나왔고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뭐 진술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지금까지 계속 묵비권 행사했었잖아요. 네. 근데 계속 묵비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특별히 뭐 본인이 심경의 변화에 있어서 밝힐 가능성도 없고 오늘도 아마도 묵비권을 행사할 텐데 그러면 이 나오는 이유가 무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설까지 나오는 상황. 지금까지 뭐 안 나오니까 건건이 체포영장 받아서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체포영장 안 받고 그냥 순순히 나온 거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체포영장을 받을 때마다 혐의를 적시해야만 예.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질문을 하면 별건 수사라는 또 그 네. 논란을 휩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선 수재 혐의라든지 이런 혐의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할 때 사실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네.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의 거액의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모해서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다. 뭐 이 부분 연결고리를 찾는데 지금 특검이 좀 가장 주력하는 주력을 거 하겠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일단 최순실 씨가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한 보도한 날 예. 같은 그 언론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특검이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네네.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들어줄 가능성이 적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보면 사실 특검은 지금 연장할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할 수 없다. 봐라. 예를 들어 최순실 씨가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또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를 하고 있고. 근데 가장 실질적인 어떤 조사는 그 두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시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압박을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 특검의 그렇죠. 명분을, 그러니까 예. 최순실 씨는 똑같은 효과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단 자진 출석함으로써 그런 빌미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 수사 거죠. 기간 연장하는 데 대한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TV조선이 오늘 이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네. 검찰이 이제 최순실 씨 집 사무실 다 압수수색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시켜서 금고에 있는 돈을 빼라 네. 이렇게 해서 빼돌렸는데 그 이제 몇 시간 뒤에 독일에서 네. 그 외국에서 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점상을 보면은 뭔가 좀 일련의 흐름이 있다. 이런 의혹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순실 씨 수사의 또 하나의 큰 축은 최순실 씨가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찾아서 뭐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수사 대상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이 행태들을 보면 굉장히 돈에 좀 집착을 했던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무언가 본인의 재산을 바깥으로 빼돌리고 은닉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좀 시선을 좀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세계일보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시선을 돌려서 검찰 수사를 좀 네, 강인해 그렇죠. 보겠다. 다른 방향으로 좀 트는 예. 그 효과를 두는 거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이것도 역시 장시호 씨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은 내용이겠죠. 참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 입장에서 정말 피해자인 고마운 것 같아요. 피의자죠, 굳이 말하면. 예. 근데 최순실 씨가 이제 독일에서 전화를 해서 장시호 씨한테
지금 KB 하나은행 또 하나은행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장시호 씨 명의로 된 대여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순실 씨의 집사 변호사 A라는 변호사와 함께 가서 그 내용물을 다 찾아서 이 집사 변호사에게 줘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수표다발, 그러니까 네. 뭐 수십억 원대 수표다발하고 그다음에 평창 땅 등기부 등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시호 씨의 진술을 토대로 나와서 특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집사 변호사라는 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특검에서는 최초로 최순실 씨의 지금 불법적으로 형성된 은닉 재산을 처음으로 찾았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KB 하나은행 제외하고 또 다른 은행에도 최순실 씨의 명의가 아니라 차명대여금고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그냥 걸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만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기 하나에 모든 걸 다 놔뒀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예. 여러 곳에 분산해서 지금 재산을 좀 은닉해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에서 또 장시호 씨가 또 큰 역할을 해야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금고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뭐 최순실 씨 현금 옷값도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 월급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최태민 씨도 그렇고 예. 최순실 씨도 그렇고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최태민 씨도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재산들을 이 최순실, 그러니까 임선희 씨한테 넘겨줄 네. 때 그때 운전기사가 증언하기를 트럭으로 몇 대분이었다. 그러니까 돈 현금이었죠. 현금을 예. 그대로 이 배달을 했던 그 운전기사의 증언도 있었고 또 트럭으로 최순실 몇 씨도 대분. 아 예. 그렇죠. 최순실 씨도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지급했던 뭐 옷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현금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현금을 계속 집안에 보유하거나 또는 대여금고에 보관을 하려면 금고가 한두 개 갖고는 불가능했고 또 분산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도 관리를 하고 비밀도 관리하고 예. 그러면 최순실 씨가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정유라 씨와 돈이었을 겁니다. 정유라 씨와 돈. 예, 그 돈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당일날 10월 26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오는데 그 독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장시호 씨한테 전화하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 조력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다는 정보가 들어오지 못하면 시간대별로 10월 26일 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한 2시간 압수수색 들어오고 장시호 씨한테 전화하고 장시호 씨가 돈을 찾고 세계일보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하고, 예. 하루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그 전에 정보를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한다면 불가능한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 더군다나 한국도 정보는 아니고 누가 흘렸을까? 또 독일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힌 그러니까 검찰에 갑질을 하는 장면이 11월 7일이에요. 한참 뒤죠. 그러면 한참 뒤에요. 그러면 10월 26일이라면 그 당시만 해도 우병우 민정수석, 현직 수석의 영향력이 검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최 씨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정유라 씨랑 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지금 학사비리 관련해서 네.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가 공범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유라 씨 얘기 요즘 쏙 들어갔는데 국내 송환 여부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정유라 씨의 의지입니다. 정유라 이제 씨의 그렇게 의지에 표현을 그냥 단적으로 달려 있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게 일단 지금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결정을 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일단 덴마크 검찰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특검에 추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구금 기간 연장 관련해서 이제 결정이 나서요. 이번 달 22일까지인가요? 또 구금 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유라 씨를 송환하는 걸로 덴마크 검찰이 결정을 하면 그때 그냥 순순히 오면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3심을 또 거쳐야 됩니다. 예. 끝까지 버틴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까지 그냥 가는 것을 산술적으로 시간을 계산해도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정유라 씨가 1년 내내 거기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겠다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 특검 기간은 끝나고 나중에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분산이 돼 있을 분산되면. 때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들어오면 사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지금 굉장히 그 덴마크에서 법원에서 그 기자들과 일문일답할 때는 네. 뭐 의연하고 좀 준비된 모습을 보였지만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한 시간도 그렇게 못 버텨요. 네.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좀 많이 튀는 그런 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정유라 씨 입에서 폭탄 발언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정유라 씨도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 또 들어오자마자 구속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특검 기간 종료될 때까지는 법정에 또 다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들어올 의지도 없겠지만 주변에서 못 들어오게 그렇죠. 굉장히
막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